네, 경제 현안을 보다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엽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뉴스를 보면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아직 싼 거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김밥이나 뭐 이런 것도요. 네, 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가는 당장에 가격이 높으면 살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먹고 싶어도 그 인간의 기본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식품 어떤 외식 이런 가격이 조금 잡혔다 이런 어떤 세간의 좀 기대 어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네. 그러나 지난해처럼 한꺼번에 껑충껑충 뛰는 것은 좀 자제가 됐다. 그래서 외식 같은 경우를 보면요. 통계청의 그 조사 대상 품목 중에서 단 하나도 외식 물가는 내린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예, 냉면, 김밥 예. 뭐 등등 우동, 짜장면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올랐어요. 그다음에 식품 가격은 일부 내렸는데 그러나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일반 서민들은 먹거리 물가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과일 같은 사과, 배, 귤 이런 것은 이미 물가가 상당 부분 지금 올라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포기해요, 사기를. 예.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네. 국제 농산물을 포함한 곡물 가격은 지금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에 2023년에 비교해 본다면요. 지금 유엔이 발표하고 있는 FAO 곡물 가격 지수는 무려 33.1%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지 여전히 뭐 곡물 또 식품 가격, 외식 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면에서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식품의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지만 우리가 또 밖에서 사 먹는 외식 물가는 그대로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건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으면 이런 외식 물가 같은 것도 같이 내려가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식품 가격이 올라갈 때 식품 회사들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 원가 상승 때문에 같이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실 업소하다시피 하면서 가격을 올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재료 가격이 고점 대비 지금 33%나 떨어져 있고 이 하락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1년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을 그러면 이제는 올릴 때는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올린다 했으니 이제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식품 회사들은 원재료 가격은 내린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원재료를 가지고 외식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또는 객장에서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그것도 하나의 원재료다. 그다음에 물류 비용,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런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실제로 보면 원재료 플러스 가공 비용은 더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기업마다 또 사업장마다 실제로 원재료 비용이 오른 곳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식품 회사들 지난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느냐. 창사 이래 회사 만든 이후로 수익, 그러니까 이익률,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 이 사상 최고거든요. 창사 이래 최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원재료값 올랐다고 하는 그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예.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농심이라든지 예. 또 일부 식품 회사들은 그것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을 해서 이익이 늘어난 거지 국내에서는
별로 이익이 없다. 아, 내수가 아니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 분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거, 이것은 당장의 고통도 문제지만요. 이 먹거리 물가는 생계와 바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는 가격을 올려도 그것을 안 먹고 3년간 굶고 기다려 볼게,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는 네. 가격 올랐어? 나 안 살 거야. 그래. 이게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낮은 종목들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노려서 전 세계적으로도 식품 회사들이 인플레 상황에서 이른바 경제학에서 이것을 탐욕 인플레라고 그러는데요. 그리드플레이션, 예. 이런 것을 좀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도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식품 회사들이 가격을 올려도 왜 이렇게 약한가? 예. 이 대목은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들이 굉장히 약하다. 소비자 단체들이 일일이 지금 쫓아다니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많이 착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식품 회사들이 이런 기회를 그리드 인플레이션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님도 네. 선해 보이세요. 예, 선하게 소비자. 살아야죠. 그러나 이제 이 식품의 인플레 같은 이런 것은 사회적 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어느 회사가 물건을 올렸다, 이렇게 좀 지적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건 정부가 하는 것은 모습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예.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요. 그러니까 어떤 한두 회사가 특정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격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 업체들이 생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이 엔저로 일본 여행들 많이 다니셨는데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좀 지구상에서요. 통계가 확인이 가능한 나라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요?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특이해요. 예, 마이너스 0.1이거든요, 기준금리가요. 지금 일본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통위에 해당하는 금융정책회의를 여는데 지금 언론들은 예. 일본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하고 금리를 플러스로 고치지 않겠는가? 플러스. 예, 플러스로 일본 사람들은 플러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 플러스. 플러스로 바꾼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일본은 그동안에 디플레, 경제가 안 되니까 소비가 줄고 소비가 안 되니까 급여가 줄고 급여가 주니까 또 소비가 주는 디플레 악순환 속에 있었는데 예. 최근 이런 마이너스 금리 속에서 상당히 디플레에서 좀 헤어져 나온 그런 모양새예요. 만약에 일본이 예. 내일 예정 시간은 낮 12시인데요. 이 금리를 올린다면 이것은 일본 17년 만의 대변화인 동시에 예. 일본만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일본 국민들은 은행에 저금 같은 거 그럼 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금을 필요가 없구나. 해도 되죠. 예. 해도 되는데 이자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도매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놔두면 예. 예금을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로 보관료를 그러니까요. 받아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것은 그렇게 금리를 낮춤으로써 돈을 좀 쓰라. 예. 그럼 소비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17년 동안 잘 안 살아났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럼 조심스러운 이번에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일본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엔저 시대가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 수출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세계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예, 그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에는 매우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네. 우선 일본이 마이너스를 탈피해서 플러스 금리 인상을 하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한국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가 올라가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특히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다 미쳤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한국한테 예. 상당히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돼. 다만 이제 일본 여행 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게 될 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장단점이 같이 환경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얘기를 계속 플러스 하시는 거죠? 플러스입니다. 예, 플러스. 예. 네, 또 이번 주가 일본뿐만 아니라 이 세계 주요국 금리 결정 회의가 몰려 있는데 궁금한 거는 특히 이 미국의 금리 방향이 어디로 갈지 이거거든요. 예. 어디로 갈까요? 미국은 내일부터 이틀간 이른바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목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예. 그 결정 사항을 발표하는데요. 자, 미국은 금리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기준금리 5.5%까지 올라가 있는데 네. 이것 좀 이제 내려야 된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3월 달쯤에는 내릴 것이다라는 뉴욕 증시 전망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니까 예. 아니다. 당분간은 그 5.5%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그런 분석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FOMC가 끝나도 기준금리는 현행 수준에서 높은 상태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뭐 알려진 얘기니까 별로 예. 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점도표라는 점을 또또똑 찍어서 연준 위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게 있는데 이게 점도표상으로 좀 더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하리라는 전망이었는데 예. 이번 FOMC에서 3번도 많다. 2번이나 1번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 결정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현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